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주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전세 주고 나머지는 네, 레버리지를 맞습니다. 하려. 안녕하세요. 김사마TV의 김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 자,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루팀 대표 이용수입니다. 아우, 이 대표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파이어족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의 혹시 꿈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파이어족? 아, 제가 파이어족인데, 얼마 전에 파이어족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파이어족은 파이낸스,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일찍 조기 은퇴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파이어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취미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가 제 취미 생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보면 뭐 등산이나 수영, 골프가 취미인데 투자가 취미이시군요. 네. 그래서 뭐 쉬는 날, 휴일 같은 때 뭐 모델하우스 구경 가고, 아, 모델하우스. 예, 그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모델하우스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반포에 있는 우리나라의 뭐 서울에 여러 가지 아파트의 상징이 있지만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TV나 신문에서도 많이 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주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걸 살 정도면 원래 집이 좀 부자셨나요? 아니시면? 아예 아닙니다. 저희가 뭐 위에도 누나가 4명 있고, 누나가 제가 막내니까 네네. 이렇게 풍족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우리 이 대표님을 안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거의 한 20년, 19년 이상 됐는데 제가 알기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는데 네, 서울 그것도 강남의 상징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러웠어요. 혹시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34평입니다. 그게 뭐 예전에 1억 평당 1억이 넘어서 현재는 또 신문 기사를 보면 뭐 한 45억 이상 가는 네, 맞습니다. 45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거네요. 조금 더 있죠. 조금 더 있어요. 네, 조금 더 있죠. 근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그죠. 제가 결혼을 예, 늦게 했었잖아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시절이 워낙 그 집값이 싸고 그 아크로 리버파크도 미분양이 났었어요. 처음에. 정말요? 예. 어.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 가감한 투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투자할 때 뭐 그렇게 돈이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혹시 투자를 하게 됐나요? 제가 그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알죠. 7년 8년.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있는 집값들이 다 급락을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미국이나 북경이나 런던이나 시드니 다 오르더라고요. 근데 유독 한국만 계속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투자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재건축 완화도 해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그때 이 시점에는 제가 사더라도 괜찮은 시점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전세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네네. 전세가 10억이었어요. 전세가 10억이라고요? 예. 근데 새 아파트를 제가 12억에 사면 실제로 제 돈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전세 주고 나머지는 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직장도 다니셨고, 네, 급여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 북경이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쌌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2001년도, 2년도에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는 호주 시드니나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를 가면은 그 뷰가 있었어요. 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차이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그때 그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아크로 리버파크이 한강 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유명하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투자 결정에 큰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성견지명 있으시네요. 아 근데 그 성견지명이라기보다도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네네. 해외 여행을 다니면 하와이나 뭐 시드니나 그런 데 가보면 항상 그 뷰가 좋은 데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한국에는 좀 나중에 왔어요. 네. 한강뷰, 호수뷰, 요즘 뭐 지역별로 지방별로 보면 높은 아파트나 랜드마크인 네. 아파트가 물론 이제 학군도 있지만은 뷰나 그런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그걸 그때는 전세가 2년마다 도래하니까 네. 2년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입주하는 시점에는 그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 12억에 제가 매입을 했었는데 14억이었으니까 2억이라는 또 차익이 생겼었죠. 아, 그러면 이제 또 2년 후에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2년 후에도 오르고 하면은 그 이제 돈이 좀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재투자를 했죠. 아, 이제 보통은 모르겠어요. 뭐 보통은 들어가 살 수도 있는데 네. 살지 않고 그 네. 전세 자금 가지고 따로 투자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죠. 주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셨나요? 뭐 주로 그 전세금을 받으면 뭐 다른 아파트, 아, 다른 뭐 입지 좋은데 해놓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다른 데도 더 있고 제가 또 놀라운 건 몇 년 전에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산에 LCT를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분양가가 꽤 비싸지 않았나요? 평당 분양가가? 제가 산 거는 18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몇 평이죠? 58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피를 좀 주셨잖아요. 네, 그 피를 주고 샀죠. 얼마 정도? 1억 정도 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갖고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비싼데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미분양이지 않았어요 그때 살 때? 미분양은 아니었고 그때가 부산 지역 아파트 시장이 폭락을 해서 맞아요. 얼마 전에 예. 그때 좀 폭락했던 것 같아요. 많이 오르다가 한번 다운된 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뷰가 안 좋은 데는 마이너스 B인 상태였고 네네. 제가 갖고 있는 건 아주 뷰가 아주 엑설런트한 데인데 네. 그거는 그래도 피가 한 1억 정도 했었어요. 아 근데 어쨌든 뷰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되고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집을 선택하는 기준에. 어떤 점이 뷰가 좀 장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삶은 이제 힐링을 하는 삶을 다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 석양이나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피로가 눈 녹듯 그럼요. 내려가겠네요. 그럼요. 와이프랑 싸우다가도 혼자 그냥 딱 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아 그래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디 해외여행 좋은 데 가시면은 오히려 부부끼리 사이도 좋고 더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그렇죠. 뭐 보람을 느끼죠.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 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네.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투자하시는 것도 있으시나요? 뭐 그것 말고도 주택도 있긴 한데 주식을 조금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이요? 네. 요즘 또 뭐 저희가 뭐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병이 됐지만 하여튼 2020년 3월 21일, 20일경에 엄청 다운됐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을 해요. 네. 근데 하여튼 주식을 하셔서 어때 좀 성과는 어떠셨나요? 성과는 많이 좋았죠. 아,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쯤에 하와이를 여행을 갔었어요. 하와이, 예. 테슬라 매장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차가. 차가, 네.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근데 코로나 때 그게 갑자기 뭐 3분의 1 토막씩 막 난 거예요. 모든 주식이 그랬죠 그때.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우량주도 뭐 삼성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기회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애플을 못 사고 놓친 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애플 주식을 못 사갖고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땅 치셨어요 진짜로?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게 아쉬웠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저가에 나왔을 때 이게 정말 투자의 기회구나. 본능적으로 느끼셨군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을 때는 아니고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가면 그게 큰 수익을 항상 주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까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났었고요. 아 그러네요. 부산에 있는 LCT라는 거기 또 그때 한참 어려워서 미분양이었고 네. 그 또 주식도 다 힘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망할 것처럼 하지만 그때가 더 기회더라고요. 하여튼 위기나 어려울 때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보면 하여튼 제가 이제 하여튼 평소에 본 우리 이 대표님은 판단이나 결단력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탁월하다고 할까? 그런 판단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시면? 기준이나 그런 거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보기와 다르게 책을 좀 좋아하기도 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보기가 다른데요? 그 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히스토리를 좋아해요. 역사를. 아 저도 역사 좋아. 역사, 인문학.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경계를 나왔지만 원래는 사학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투자 관련 히스토리들을 계속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패턴이 있죠. 그쵸. 그런 때가 진짜 투자에 적기고 기회다. 남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죽는다 했을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이 대표님처럼 역사나 인문학을 좋아하는데 경기 순환 사이클인 거죠.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는 또 언젠가는 어때요? 경기가 그쵸. 네, 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여기에서 많이 네. 저점에서 뭔가를 해야 네. 고점이 올라갔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살 때는 아주 고민을 하지만 사고 나서는 절대 팔질 않아요. 웬만하면. 아 그냥 홀딩이네. 홀드. 그쵸. 왜 그러냐면 흔히들 말하는 롤렉스나 샤넬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나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보면 더 희소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바이앤 홀딩. 예, 저는 그거 팔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수익을 준 주식은 뭐인가요? 그게 테슬라 주식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테슬라 네. 주식이요? 아, 그럼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미국 보면은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패밀리 오피스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이나 가문이니 자기네들의 그 자산을 예를 들면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운용하고 배당금을 가족끼리 다시 나눠 갖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 거 법인을 하나 아까 얘기 드렸던 블루핀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보통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말하자면 긴데 네. 자본금은 한 10억 조금 안 되게.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주변에 저도 이제 법인 관련 일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데 보통 법인 만들 때 2천, 5천 자본금 1억 넘는데도 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공장을 하거나 설비가 없으면 조그만 자본인데 자본금은 10억이면 되게 많은. 그쵸. 거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 설립한 법인의 대주주가 제 자식이에요. 아 자녀를. 네, 증여를 하고 아. 출자를 증여받은 돈으로 자본금을 넣은 거예요.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증여하고 그러면 증여세 다 내고. 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체가 크더라도 또 제가 나중에 상속을 할 때 또 돈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속을 해놓고 그 돈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했죠.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고 그 돈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그렇죠. 향후에 상속세를 좀 절감할 수 그쵸. 있는 예.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예,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정말 부러워요. 아크로 리버팍 소유하고 계시지. LCT 네. 부산의 랜드마크인 LCT 언제 한번 갈 수 있나요? 아니 놀러 오세요. 네. 하루 재워주시는 거죠? 아이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LCT를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즘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유출도 멋있는데 석양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석양이 질 때가 되었나? 네. 석양이 더 친근해지고 가깝게 느껴져요. 그럼 혹시 주식 한번 계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보면 제 주변에 주식 해도 보통 1억, 2억 정도 하는데 네. 잔고가 혹시 이거 아니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한번 좀 오픈을. 아유 형님. 이거